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저쪽에 잘못을 들춰내고 프레임을 계속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시간표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요 시점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 예, 2위와 6위인데요. 2위 수사 속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좀 관련자 중에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인물들이 윤관석, 이선만 현직 의원들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출국 금지를 한 검찰입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 출국 금지.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진척됐다고 좀 예상이 될까요? 사실 녹취 파일이 지금 계속 분석 중이지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그 상황까지는 와 있거든요. 녹취가 그 정도까지는 지금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피의자 전환은 시간 문제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전환된 것도 사실 별로 무리는 없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도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지시를 내린 입장은 가장 뒤에 빠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들 위주로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쭉 모으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소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여자들이나 돈을 주고받은 사람 먼저 하고 수혜를 받은 사람을 뒤에 하는데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전직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거나 먼저 불렀다가 뒤에 불렀다가 뭐 이래가면서 하기도 검찰도 부담스럽거든요. 또 그 자체를 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이유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환 횟수도 줄이고 확실할 때 소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텐데 지금 선제 출두 검토 뭐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는데 사실상 저거는 정치적으로 쇼맨십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지 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나 가겠다 그러고서 선제 출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24시간 편의점처럼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조사합시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송영길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많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제 출두를 하면은 본인 입장대로 그대로 하면은 가가지고 묵비권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모릅니다. 이럴 거면서 지금 선제 출두에 대한 내용을 흘리는 거 보면은 사실 나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검찰이 왜 이유 없이 여러 번 소환하냐 이제 이런 또 비판으로 검찰 대 송영길 대표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구상이신 것 같은데 선제 출두라는 건 사실 법에도 맞지 않고 피의자로서 해야 되는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은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진 보도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쯤에 내일 모레쯤에 검찰에 먼저 본인이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이제 구자룡 변호사의 지적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도 없고 절차도 안 되는데 민간인이라면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돈봉투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 선제 출두한다? 아니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시잖아요. 예. 노련한 변호사고요. 바보입니까? 말씀하는데 이런 소리 뻔히 할 줄 아는데 선제 출두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메커니즘을 다 아는데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한테 확인이 안 되고 써진 거잖아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취재 생각이 과정에서. 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강내구 감사 조사했죠. 예. 3번 불렀죠. 그 중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보좌관. 예. 아직 조사하겠다니까 검찰이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 9명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피의자들. 예.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한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얘기한 게 차분히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하겠다. 송구하다 했는데 오늘 피해자 지정이 됐는데 내일 가겠다고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논리도 예. 안 맞고요. 앞뒤도 예. 안 맞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는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현재는 송영길 전 대표는요. 내일 출두하실 분이 전화기를 꺼놓을까요? 그러진 않죠. 아, 적극적으로. 잠시만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가고 싶어서 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송 전 대표 네. 측에 네. 걸었더니 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말이 확실하다는 겁니까? 아예 측근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아하, 가장 핵심이라는 측근들이 모르는데 예.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뭐 정치적으로 던졌다? 저 앞서 얘기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 출신으로 그 몇 가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논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물론 뭐 여기는 검토라는 기사이기 때문에 뭐 검토조차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직접 물어봤다고 하시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환이 됐고 이제 조금씩 검찰의 수사망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부분을 좀 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큰 그릇이다 혹은 무력이 없다. 어제 오늘 감싸는 발언이 좀 나왔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같이 나선 듯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일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돈 봉투가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뭐 개인이 무슨 무료구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닌데 그런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당사자를 청렴, 운운하며 옹호하는 민주당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해치는 교육적 유해 정치 집단입니다. 송영길을 연호했다는 공항의 추태는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온갖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을 혼자 다 하지만 속을 들추어보면 거짓과 위선,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세기 썩은 유물을 끌어안고 사는 21세기 부학 세력입니다. 저희가 여러 목소리도 좀 담았는데 사실 뭐 아무리 일부라고 하더라도 최근 민주당의 내부 기류는 이른바 개딸로로 보이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이들이 뭔가 송 전 대표를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기 귀국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압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조기 귀국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일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 송영길 대표 상남자 멋지다 뭐 저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이재명 대표 쪽은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또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뭔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쪽과 송영길 대표 쪽이 공유하고 있던 어떤 비밀 뭐 이런 것들의 일단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기류가 없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약간은 달래기 차원으로 전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자 그동안에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른바 뭐 이심송심 논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선긋기를 확실하게 해주면 그게 최선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주변 또는 친민주당 계열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그 송영길 영웅화 현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 말씀은 송영길 전 대표 선에서 이 돈봉투 의혹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까지 번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강성 지지자들의 의도를 갖고 송 전 대표를 미화하거나 혹은 영웅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도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보면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를 다 욕해야만 옳은 건가요? 그런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모든 사람이 욕을 해야지 칭찬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죠. 그래서 시간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송 전 대표는 당내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관련성을 이어가려는 게 검찰의 목적일 수는 있겠죠. 그런 걸 우려했을 수는 있어요. 최병무 의원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의도를 잊고 혹시나 뭐 뭔가를 엮으려는데 그런 빌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는 당내 경선 캠프에서 있었던 돈봉투 사건이지 예. 이재명 대표가 연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개항을 물려줬다. 이심 송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시점을 놓고 보면
송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던 거는요. 대선이 끝나기 전입니다. 예. 대선 전에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할 줄 알고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송 전 대표가? 그건 아니잖아요. 당선되기를 바라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이런 맥락을 봤을 때는 송 전 대표가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당내 캠프 내에서의 의혹 제기 수준에서의 지금 사퇴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예. 하지만 이 부분을 이재명 지금 현 대표까지 연결짓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직은 이 수사상을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지 이거를 있을 것이다 카더라 부분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근데 이게 2021년 5월 전당대회 그 직전으로 가면요. 예. 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러면 세 후보가 나왔는데 세 후보에서 정말 중립을 지켰을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상당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무게파를 선언한 송영길 후보를 사실상 지원했다는 그 언론 보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홍영표, 우원식 후보 대신에 왜냐하면 홍영표 후보는 친문, 우원식 후보는 범친문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는 송영길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심송심 얘기가 그 전당대회 직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적어도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검찰에 가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걱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